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ETF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총 비용이 높으면 나도 모르게 돈이 물처럼 새고 있다는 거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는 안전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수료를 알아보기 전에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투자 트렌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국내 순매수 탑10을 보면요. 5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입니다.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머니마켓 ETF로 현금성 자산입니다. 워런 버핏이 초단기 채권을 매수하듯이 한국에서는 머니마켓에 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게 되면요. 지난 4월과 다르게 미국 ETF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4월에는 S&P 500 ETF 하나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미국 ETF가 3개나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국제 순매수 탑10을 보면요. 이건 해외 종목을 매수한 건데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UNH입니다. 순매수 금액을 보면 압도적인 걸 알 수가 있죠. 미국의 1등 보험회사인데요. 주가가 많이 빠지자 매수세가 붙는 모습입니다. 2위를 차지한 애플도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자 순매수가 급증했죠. 그 밑으로 보면요. 남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은 ETF 상품입니다. 10개 중에 6개가 ETF죠. 그 중에서 레버리지 ET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봤으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1위는 압도적인 금액으로 VO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은 S&P 500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2위는 QQQ로 나스닥 100이 차지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매수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3위를 보면 IBIT ETF로 비트코인이 차지했는데요. 제도권에 올라온 비트코인 대중적인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으로 비트코인을 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4위는 TLT 장기 채권이고 그 밑으로 다른 채권도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투자자를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지수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수가 3분의 1 정도이고 다른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고 있죠. 그 중에서 테마, 배당, 레버리지 등이 있습니다. 테마에는 미국 반도체, K방산, 서클이 포함되어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자산 배분 차원으로 접근하는 모습이고 한국은 자기의 색깔이 명확한 투자를 더 즐기고 있습니다. K방산이 뭔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전쟁 이슈가 있어서 방산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K방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주력 상품으로는 K9 자주포, 장갑차, 천무, 미사일, 항공 엔진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품고 있는 ETF로 플러스 K방산 ETF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국내 순매수 8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의 다른 기업들도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방산 쪽으로 꽉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부해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요. 이렇게 방산 테마를 묶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ETF 보유금액 탑10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1, 2, 3위가 모두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나스닥 100 레버리지 TQQQ, 반도체 레버리지 SOXL, 테슬라 레버리지 TSLL인데요. 전체 비중에서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게 48%입니다. 거의 절반이 레버리지 투자인 거죠.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면 반은 레버리지, 반은 지수 ETF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리스크 높은 방향성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미국 주식 매수 금액을 보면요. 2020년 팬데믹 이후부터 금액이 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매수 금액이 높았던 게 작년인데요. 356조 원입니다. 올해는 현재 193조 원 정도 매수 금액이 측정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380조가 넘지 않을까요? 즉 여전히 미국 투자 금액은 계속 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절반이 레버리지라는 게 조금은 무섭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연금저축 ISA, 퇴직연금으로도 미국 ETF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ETF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의 총 비용은 저렴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국 대표지수 ETF인 S&P 500을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를 먼저 보겠습니다. VOSPY, IVVSPLG가 있는데요. 자산 규모로 보면 VO가 가장 크고 안정적이죠. 총 보수로 보면 SPLG가 가장 저렴합니다. 0.02%인데요. VO와 총 보수 차이는 0.01%입니다. 이 정도 차이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하지만 SPY랑 SPLG의 차이는 꽤 큽니다. 0.07%나 되죠. VO와도 0.06%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해도 될 정도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PY에 투자해서 0.09%의 총 비용을 지불하면요. 1년 차에는 9만 원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차가 되면 180만 원이나 되죠. VO에 투자해서 0.03%의 총 비용을 지불하면요. 1년 차에 3만 원, 20년 차에는 60만 원이 됩니다. SPY보다 VO 수수료가 120만 원 덜 내게 되는 건데요.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실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건 20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그 발생된 수익과 원금을 합해서 총 비용에 적용이 되는데요. 20년 동안 10%씩 복리로 자산을 굴렸다고 하면요. 1억 원이란 자산은 7억이 넘는 돈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목돈이 커지면은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그의 절반 정도만 감안해서 지출 비용을 계산해 보면요. 630만 원 대 210만 원으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약 4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산 증식이 크면 클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총 보수가 저렴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내로 넘어와서 볼게요. 국내에 상장된 S&P 500 지수 추종 ETF를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40개나 됩니다. 운용사와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종목이 무엇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S&P 500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4월에 소개드렸을 때 자산 규모를 먼저 보면요. 타이거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코덱스가 쫓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연 어느 운용사가 더 격한 성장을 보여줬을까요? 현재 자산 규모를 다시 체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거는 8.13조 원까지 증가했고요. 증가율은 4.8%입니다. 코덱스는 4.38조 원으로 증가폭을 보면 3.8%인데요. 타이거가 증가폭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게 성장을 가장 크게 한 건 에이스였습니다. 지난번에 1.96조 원에서 현재 2.06조 원으로 5.1% 증가했습니다. 주가 변동성 포함돼서 자산 규모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순매수라고 보긴 어렵지만요. 모두 동일한 S&P 500 추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덜 오른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총 비용을 확인해 볼 건데요. 올해 가장 뜨겁게 싸웠던 보수이나 전쟁이 있었죠. 총 보수를 낮춘 운용사는 미래에셋, 코덱스, 라이즈가 있습니다. 5개 운영사 중에서 3개 운영사가 정말 총 비용이 저렴해졌을까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총 보수입니다. 운영사에서 보수 인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앞에서 봤듯이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3개 운영사의 총 보수가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비용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기타 비용과 매매중개 수수료를 모두 합해야 우리가 지불하는 총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합산해서 보면요. 가장 저렴한 ETF는 타이거입니다. 0.12%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즈가 0.16%, 코덱스가 0.17%입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타이거가 가장 저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덱스도 많이 저렴해졌는데요. 지난번에 0.2%였는데 이번에 0.03% 감소하면서 0.17%가 됐습니다. 라이즈와 솔도 총 비용이 감소했는데요.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수료 얼마나 된다고 귀찮으니까 그냥 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수수료 0.1%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하면요 1년차에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 2만원까지 벌어지게 되죠. 100만원 투자해서 2만원 차이면 2%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죠. 1000만원을 투자하면요 20년 차에 20만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억원을 투자하면요 20년 차에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죠. 귀찮아서 0.1% 더 비싼 종목을 매수했을 뿐인데 200만원을 더 지불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한 것은 주가 상승을 1도 반영하지 않은 거죠. 앞에서 봤듯이 주가 상승을 반영하면요 1억 투자 시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버핏도 스스로 높은 종목을 피하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총 비용이 저렴한 ETF로 갈아타야 될까요? 종목을 갈아탄다는 건 생각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데요. 갈아탈 때 매매 한 칸만 잘못하면요 종목 단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0.02%에서 0.03% 차이가 발생됩니다. 혹시라도 시간 텀이 생기면은 0.5%도 차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럼 3년치 총 비용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종목을 갈아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현재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타이거를 보면요. 작년에는 0.18%였고 올해 초에는 0.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부터 크게 내린 건데요. 현재 낮은 총 비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0.18%까지 다시 오르면요. 다른 S&P 500 ETF와 비슷해집니다. 국내 ETF는 고정이 아니라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갈아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과 한국 S&P 500을 비교해보면요. 총 비용은 미국에 상장된 ETF가 많이 저렴합니다. 0.03%니까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배당 소득세가 동일해졌기 때문에 요건 차이가 없고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해외 직투는 250만원 비과세가 있지만요. 그 이상부터는 22%라는 큰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국내 절세계좌를 활용하면요. 연금저축은 전체 금액의 5.5%이고 ISA는 수익금의 200만원 비과세 받고 9.9%입니다. 세율 측면으로 보면 절세계좌가 더 좋죠. 우선순위를 정해보면요. 절세계좌를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 해외 직투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수익률 차이를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요. 미국에 상장된 S&P 500 ETF는 10%고 국내 상장된 ETF는 8.3%입니다. 1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7% 정도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최근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환율이 내릴 때는 미국이 좋고 환율이 오를 때는 한국이 좋은 걸까요? 2년, 3년 길게 보면요. 국내 상장된 ETF가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3년차 수익률이 7%나 되죠. 그럼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국내 상장된 S&P 500 ETF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결국엔 둘 다 똑같다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는 3년 수익률이 62.4%지만요. 여기서 매도하면 달러 자산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순간 7% 수익이 더 발생되게 되죠. 즉 보여지는 게 다를 뿐 환전까지 생각하면 결국엔 같게 됩니다. 해지 상품이 아닌 이상 둘 다 환율에 노출되어 있어 동일해집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경제 위기 때마다 큰 변동이 있었지만 환율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800원, 2000년대에는 1000원, 2010년도에는 1200원,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GDP 성장을 고려해보면요.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원달러 환율을 확인해보면요. 2021년까지는 환율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죠. 2025년 현재 평균 환율은 1434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을 보면 1360원대죠.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판단이 되면요. S&P 500 수익률도 좋지만 낮은 환율에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를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딱 두 개의 ETF가 있습니다. QQQ랑 QQQM인데요. 둘 다 같은 회사 상품입니다. 원래는 QQQ밖에 없었는데 M 버전이 2020년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유는 QQQ의 단가가 높아서 미니 버전이 출시된 거죠. 현재 QQQ의 한 주 가격은 71만원입니다.
M은 20만원대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더 좋은 것은 총 비용도 QQQM이 0.05% 더 저렴합니다. QQQ를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G2로 나스닥 100을 투자한다면 M 버전을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상장된 나스닥 100으로 넘어와 볼게요. 지난 4월에 자산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바뀌었나 보면요. 증가폭이 가장 높은 건 오른쪽 끝에 있는 코덱스 해치 상품입니다. 한 달 반 동안 13.2% 증가했는데요. 환율이 많이 내려왔는데 해치 상품 매수가 증가했다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으로 증가폭이 큰 상품을 보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전반적으로 코덱스의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수이나 전쟁 중인 지금 나스닥 100의 총 비용은 누가 가장 저렴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타이거가 0.15%로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S&P 500과 다르게 총비용 차이가 크지 않죠. 적게는 0.01%, 많아봐야 0.04%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어느 ETF에 투자하든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는 수준이죠. 한 가지 재밌는 건 에이스는 혼자 빨간색 총보수가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영사와 총비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에이스가 운용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운영사도 더 내려갈 버퍼가 있는 걸까요?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나스닥 100 ETF의 총 비용 추세를 보면요. 코덱스는 총 비용이 내려가고 있고요. 타이거랑 라이즈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굳혀질지 아니면 보수이나 전쟁에서 포기하는 운영사가 나올지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 성장 대표 ETF SCHED를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SCHED ETF의 이름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죠. 총 4개 운영사에서 ETF를 내놨습니다. 4개 모두 SCHED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죠. 자산 규모랑 총 비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규모를 먼저 보면요. 지난 4월에 타이거가 1조 9,8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었는데요. 이번에 신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ETF들은 모두 자산 규모가 줄었는데요. 타이거만 혼자 자산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절세 계좌에서 배당 매력이 줄어들었고 미국에서 배당세 35%를 부과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에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현상인데 희한하게 타이거는 증가했습니다. 한국판 SCHED를 투자하는 분들이 타이거로 몰린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타이거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덱스의 자산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요. 알쏭달쏭한 흐름입니다. 보수인하의 정점은 한국판 SCHED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4개 운영사의 현재 총 비용은 얼마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타이거가 0.13%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른 ETF와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덱스가 이번에 총 비용이 0.23%가 나오면서 혼자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4월에는 총 비용이 0.19%였는데요. 이번에 0.04%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타이거는 0.01% 줄었고요. 타이거와 코덱스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총비용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타이거는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덱스를 비롯해서 다른 ETF는 자산 규모가 줄어서 그런 걸까요? 총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관리비가 저렴하고 나 혼자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싼 것처럼 ETF 총 비용도 자산 규모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총 비용만큼 중요한 배당금을 확인해 볼게요. 최근 1년간 지급된 배당금을 먼저 보면요. 한 주당 배당금이 가장 높은 운영사는 에이스입니다. 495원이나 되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배당률은 현재 각자의 단가로 나눠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배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4.19%인데요. 이건 미국에 상장된 SCHED보다 배당률이 높은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난번에도 조금 높게 나왔었는데요. 이번엔 타이거솔 코덱스는 비슷하게 3.9%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스가 단기적으로 튀는 건지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겠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하루 이틀은 조금씩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차를 줄이고 괴리를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지수에 수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률 편차도 길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0.2% 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주가 수익률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봤던 S&P 500, 나스닥 100 지수도 동일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독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마 ETF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ETF죠. 매달 배당금이 지급되는 커버드콜 상품을 보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줘도 총 비용이 높으면 속상하겠죠.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 5개의 총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커버드콜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나스닥 100, 미국 배당, 테슬라 채권 혼합이 있는데요. 5개의 종목의 총 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가 모두 제각각이죠. 이 중에서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친구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콜입니다. 0.32%고요. 반대로 총 비용이 가장 비싼 종목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둘 다 같은 미국 장기채 커버드콜인데 총 비용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에 따라 손이 더 많이 가고 덜 가는 게 있을 겁니다. 잘 비교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 테크 기업 관련된 ETF를 보겠습니다. 해외 ETF 중에서 빅테크랑 반도체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성장형 ETF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테크 ETF는 빨간색 부분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ETF에 비해서 총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총 비용이 가장 높은 종목은 코덱스 미국 테크로 0.68%입니다. 가장 저렴한 종목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로 0.48%인데요. 실은 성장형 ETF는 총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0.1%의 총 비용 차이보다 품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5%, 10%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빅테크 ETF의 투자 기업을 비교해 볼게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보면요. 상위 5개의 종목 구성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투자 비중이 좀 다르니까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을 보면요. 비중이 시총 순서가 아니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브로드컴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와 에이스에서 보지 못했던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랑 넷플릭스가 탑5 종목에서 보이는데요. 빅테크에 투자해도 이렇게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기업을 품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외 투자로 인기 있는 인도 ETF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수로는 니프티 50이 있고요. 최근 한국에서는 인도 관련된 테마 ETF도 여러 상장했습니다.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인도 니프티 50은 타이거, 코덱스, 키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총 비용이 모두 동일하게 0.38%입니다. 지난달에 코덱스가 0.01% 더 높았는데 같아졌죠? 이렇다 보니까 0.01%로는 갈아타면 안 됩니다. 그냥 모으던 종목으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컨슈머 ETF는 타이거보다 에이스가 저렴합니다. 추가로 품고 있는 기업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투자 시에 꼭 봐야 될 총 비용과 매매 현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렴한 총 비용을 제시하는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국내 ETF는 매달 총 비용이 바뀌기 때문에 함부로 갈아타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총 비용을 트래킹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현재 가장 저렴한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S&P 500을 해외 직투를 한다면 SPLG, V55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국내 투자를 한다면 타이거가 매력적입니다. 나스닥은 QQQM, 타이거 라이즈가 좋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타이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미국 투자 시에는 INDA가 있고 국내는 총 비용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선택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계좌에서 투자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내인지 해외인지 정해야겠죠. 절세계좌 혜택 유무에 따라서 계좌를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고르게 되면요. 성장, 배당, 채권, 금 등 자산 배분 포트를 구성하셔도 좋고요. 성장과 배당 양쪽으로 투자하는 바벨 전략도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종목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비용을 확인해야겠죠. S&P 500을 매수하겠다면 총 비용이 저렴한 친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선택 기준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을 점검했고요. 계좌 선택과 포트 구성에 대한 영상은 아래 고정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수수료 영상을 업로드할 때 수요가 있다며 앞으로 계속 공유드린다고 했었죠. 많은 분들이 계속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댓글과 따뜻한 응원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수수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알람해 두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에 필요한 내용이면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 많은데요. 모든 댓글에 대댓글을 남겨드렸지만 함께 알면 좋을 것 같은 질문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 지불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달콤한 나이도시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1년 수수료가 총 0.2%인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개월 만에 보유하고 팔았다면요. 우리의 수수료는 0.2%가 아니라 0.1%가 됩니다. 1년 중에 보유한 날짜를 계산해서 비율에 맞게 총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요. 단가에 매일 반영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1년 동안 10% 올랐다면요. 우리의 수익은 9.8%로 보이게 됩니다. 0.2% 수수료가 있기 때문이죠. 1년 동안 매일 조금씩 단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수료 비교 시에 해지 상품도 비교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덱스랑 라이즈 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상품 대비 해지 상품이 보통 총 비용이 높고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품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덱스랑 라이즈 중에서는 라이즈가 0.04% 더 저렴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매수 중인 상품을 갈아타야 되나요?인데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꾸준히 문의 주시는 댓글입니다. 그만큼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선 잘못 매도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결국 총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교체를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의 교체 기준은 0.05% 차이가 3개월 연속되면인데요. 현재 S&P 500 나스닥 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총 비용 차이를 보면요. 작게는 0.01%고 크게는 0.1%까지 납니다. 이 중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자 차이가 다를 텐데요. 0.05% 이내면 그냥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총 비용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0.1% 차이가 계속된다면 변경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